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요? 일론 머스크가 네. 세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의 아내와 네.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지난 1월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누가요? 배경을 보니까 브린. 아, 부인, 그쪽 부인이? 브린이요. 부인이 아니고 브린이라고 그 구글 창업자가 네. 이혼 서류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머스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요거 CEO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 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많은 우리 테슬라 네. 주주분들께서 또 네. 워낙에 머스크 때문에 또 이것저것 힘들어 하시니까 또 혹시라도 이게 또 CEO 리스크로 발목을 잡을까 봐. 저도 그 기사를 보긴 봤어요. 네. 탑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주가에 뭐 영향이 큰 영향은 아니다. 아니 그 다행이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쵸, 굉장히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로서는 그렇죠. 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팟캐스트에서 대마초 피웠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이 한국 오면 잡혀가죠. 그렇죠. 그렇기 미국 때문에 법으로는 약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썼겠지만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영향 1도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저의 짧은 시각일 뿐이니까 네. 각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스크 불륜 소식은 큰 영향은 아니었지만 스냅의 하락은 시장에 좀 큰 영향이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상 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스냅 실적. 스냅의 그런 우려되는 얘기 한 3분기 정도 네. 나왔고요. 특히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실적 발표는 시점에서 급락하는 것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소위 SNS 기업들이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에 그 첫 번째 기업이 소위 이제 스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찌됐건 팩트로 보면 스냅이 39%나 주가가 하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냅의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매출의 성장률 이런 것은 상장 이후 최저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도 소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를 제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컸겠죠. 어찌됐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나스닥이 살만 하락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그렇지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이 빠지다 보니까 스냅에 그런 관련된 거 그런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위 알파벳이라든가 그리고 핀터레스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메타 플랫폼까지 주가가 속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 되겠고요. 어떤 상품 보면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는 반면에요. 또 금값은 또 3일 만에 또 조금 올라가는 3일째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100 넘었던 그 근처에 갔던 금년 봄과는 달리요. 지금은 $1,700니까 금값은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뉴먼 코퍼레이션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베럭골드 이런 것들은 50이죠. 특히 뉴먼 코퍼레이션은 52조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주가 좀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일째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여하튼 저는 시장의 기본을 지금 바탕을 보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잠시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4일 만에 하락했지만 주간 단위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뭐 4%, 3%, 2%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가장 큰 것은 지난주만 보더라도 5일 중에 4일은 여하튼 많건 적건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가 하락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악재죠.
전세계 악재. 결국 이런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전 세계에서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소위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훅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줄어들었던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멈칫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뭐 다른 유럽 사람들은 마찬가지, 일본 사람 뭐 다 마찬가지 입장이란 말이죠.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려는데 너무 비싸 멈칫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달러로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해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모두 지금 불안한 그런 거이 되겠는데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에 하루 빼놓고 미국 달러가 만건조가 내려가는 것은 그나마 시장이 버팀목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단위 기준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승을 모두 했어요. 진짜 금요일만 올랐어도 이 숫자가 확 올라갔을 테죠. 금요일 전에 보면 이게 나스닥이 5%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4일 동안에 그나마 그래도 2% 이상 올라갔고요. 3% 올라간 건 분명히 호재 인식하는 게 맞겠고요. 네. 앞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주간으로 보면 대부분이 파란 모습 보여줬죠. 주간 사실 단위 기준으로. 구글 같은 경우도 주간 단위 플러스 날 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에 많이 금요일에 올랐죠. 하락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엔 특징 여기 있죠. 많지는 않지만 AT&T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지금 소위 그 순현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소위 가입자 증가수 그리고 매출 모두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를 모두 빨간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헬스케어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이 소위 성장 섹터 이런 것들이 좀 반등했거든요. 그럼 초록색이 되겠고 이런 것들. 지난주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것들이 재미없었어요. 통신이라든가 이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재미없었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것도 재미없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스냅의 폭락. 이건 39%. 이건 저 보이다 요거거든요, 요거야? 제가 표시하는 걸 까먹었는데 요거가 39%. 저 밑에 지금 네. 차트에 요거 딱 요거죠. 빨간 색깔 네, 여러분 제가 커서로 핑크색 좀 움직이고 보이시죠? 있잖아요. 저게 거래량이고 지금 주가가 저렇게 9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소위 이런 것들은 이익을 못 얻기 때문에 매출 대비 주가 PSR이라고 많이들 또 선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주가가 올라가 이런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막 풀 때 보면 이런 것도 막 하는 거거든요. 즉 초기 회사도 이런 것들인데요. 그 PSR 보면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요. 24배 갔었거든요. 작년 장장 좋았을 작년 초반에요. 근데 24배 같은 게 지금 4,40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소위 멀티플이 이익에 대한 멀티플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멀티플도 6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요즘은 안 하지만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갖고 지금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누구를 페이스북에 두고 만난 적도 없고 아마 요도네코도 이런 거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가 광고 주면 예를 들어 누구 페이스북에 누굴 만난 적도 없고 인스타그램 누구 만난 적도 없잖아요. 유튜브 만난 적도 없는데 클릭 몇 번으로 광고를 때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 자기네가 검토하면서 바로 광고가 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스냅의 전략기획 부분 대표라고 그 금년초가 작년에 스카웃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경기 위축하건 반등하건 모두 제일 먼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디지털 광고 시장인 거죠. 그렇죠.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2020년에 팬데믹 진입 때도 그랬고 작년에 회복 시에도 모두 제일 먼저 충격과 회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 전략 기분 기업 부분 대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가 바로 회사에서 스스로 얘기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죠. 이미 사실 이게 한 3주 전에 이미 스스로 이번에도 어렵다고 이미 가이던스를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좀 단자리 수까지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13개 IB가 최소 13군데 IB가 투자 의견을 전부 다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9군데, 8군데가 내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에 모시고요. 그러다 보니 알파벳도 5.6% 떨어졌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7.5%, 핀터레스트도 13.5%가 떨어진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이제 디지털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 파일을 많이 틱톡에 빼앗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규모가 좀 팬데믹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어쨌든 그래도 좀 좋아지는 실적 분위기를 막 타고 있다가 스냅이 이렇게 확 안 좋자 가장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좀 가장 많이 좀 맞습니다. 하락하는 그런 좀 분위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장은 제가 단순한 이제 강의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의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10배거를 찾으시잖아요. 네. 10배 올라가는 주식을 찾잖아요. 주식을 보통 분들은 젊은 분들 특히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 이거 뭐 쉽게 여러 번 쉽게 뭐 찾아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뭐 이렇게 분석 블로그 이런 데 많이 써 있을 텐데요. 두 가지만 크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진지하게 보시고 집중을 보시면 앞서 코너에서 얘기했던 애드 같은 것들은 좀 더 뎁스하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는 게 그런 거가 되겠고요. 네.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그 시장 사이즈가 커지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 시장 사이즈는 건 인더스트리 아니면 시장 전체의 사이즈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한 축이 되겠고요. 또 한 축은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지 아니면 커지는 않더라도 완벽한 점유율, 최고의 점유율 50% 이상의 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점유율이 가장 줄어드는지. 그래서 그 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사이즈의 크기. 네. 그의 성장성이 되겠죠. 또 하나는 마켓 사이즈의 커지고 작아지고 아니면 절대적인 차이, 그 방향성이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시장도 계속 커지고 마켓에 대한 점유율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10배 올라갔던 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없던 시장이 열린 것이 전기차 시장이죠. 네.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없던 시장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가 커지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10배 갔던 그런 계기가 된 거가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 점유율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테슬라요? 테슬라가 지금 50%인데 50%가 유지가 안 될 거다는 얘기하는 다른 거죠. 경쟁 업체들 네, 워낙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면 시장은 커지겠으나 시장 점유율이 약간 줄어. 그래도 뭐 30%도 좋고 20% 좋겠지만 그게 떨어지면서 10배까지는 안 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광고 시장 보면 광고 시장 계속 커지는 건 분명합니다. 절대 규모가 작아지진 않아요. 네. 이번에 스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커지긴 커지는데 그 성장성이 약간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두 자릿수 성장을 그렇죠. 기록했다면 이제 한 자릿수로 조금 그죠. 줄어든다든가. 네, 지금 한 자릿수는 아니지만 모바일 광고 시장 계속 커지지만 점유율이 예전에 성장률이 뭐 80배, 100배 이러던 이전보다는 것들이 줄어든다. 약간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요. 핵심은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죠. 점유율. 그 점유율에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하셨던 바로 틱톡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도 사이즈가 결국 언젠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성장성이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면 주가는 재미가 없는 거죠. 다만 이게 100% 무조건 이게 시장 성장성 클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성장성이 아주 적더라도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 같은 것들은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 성장성 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으로 주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카드사 실적 발표 내용 사실 좋았으면은 네. 이전에 뭐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들 반영된 것처럼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였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던 기업이 딱 요거 하나였습니다. 아메리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가 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슈가 분명히 있죠. 다 있지만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이 물론 빵이란 것들이 있죠. 그 넷플릭스 이미 나왔고 나머지 것들 이번 주에 대부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마스터카드랑 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소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나타납니다. 물론 지난주에 2주 전에 한 열흘 됐죠. 뱅크 아메리카가 카드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회복하다가 올라가다가 결국 한 2% 정도 1.8%로 증가한 금요일 날 마감됐는데 그 실적 자체랑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거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좀 설명드리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4달러였는데 2.57달러로 생각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출도 조금 5% 정도 더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비즈니스 여행이죠. 그러니까 여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여행, 개인 사적인 여행과 비즈니스 트립이 있는데요.
비즈스트립이 지금 팬데믹이 처음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여행이 출장 여행이죠. 출장 여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어찌되었건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있지만 비즈니스의 그 법인들 영업을 많이 하는 거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얘기를 보면 비즈니스 여행이 상당히 강한 회복을 보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인 카드 매출이 30%가 늘어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상반기에 보면 13%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더 크게 늘어났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런데 특히 재미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50%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아마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인스타그램은 대부분은 먹는 거 아니면 여행 다니는 거, 뭐 예쁜 거 이런 거를 많이들 보여주잖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제 인스타에만 그런 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보시면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밀레니얼과 세대들. Z세대, 맞아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낮은 어린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중반 그 이하가 많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딱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금년 매출 가이던스를 올려놨어요. 18에서 20%가 지난 분기의 예상치였는데 20에서 3에서 25%로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거는 아메리칸 익스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한 기업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마스터카드와 비자의 실적에 관련된 코멘트. 특히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뭘 보셔야 되냐면 국가 간 결제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국내 간이 아니라 국제 간 결례가 늘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수익의 원동력이거든요. 해외 결제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소비에 관련한 또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카드사의 실적 네. 발표 내용 봤고요.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위원님. 글로벌 증시에 진짜 이번 주엔 뭔가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뭐가 많아요. 세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GDP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 목요일 밤 9시 반인데요. 이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0.3% 플러스 아주 간당간당하거든요. 골드만삭스 1.6%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마이너스 나면 주가는 목요일 날 밤 크게 떨어질 두 개 분기 가능성. 연속 마이너스 예, 되는 뭐 거죠.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있겠고요.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면 또 안도 랠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밤에 상당한 변동성이 됩니다. 오르거나 아래건 보시면 되겠고요. FOMC 미팅은 저는 이번 주 우리 목요일 새벽인데 큰 이슈거리가 안 될 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80%가 75bp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혹시 100bp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 놀랄 일도 아니고요. 50bp 나오더라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주가는 움직여봤자 목요일 밤 광단은 아닐 거라고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목요일 밤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다 발표되는데 네. 맞죠. 코카콜라도 있고 비자가 있고 마스터카드 있고 알파벳 그리고 다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마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고요. 여하튼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평균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75%가 이게 기대 이상을 발표하겠고요. 참고자도 아실 텐데 수치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캡처 떠두시면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딱 원하면 필요하신 거거든요. 딱 요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게 그 이익이 되겠고 주당 이익이 되겠고 매출이기 때문에 요것만 캡처해 두시면 여러분들 주가 판단하시면 이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 근데 대부분 약간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영향을 개별적으로 미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밤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목요일 밤, 목요일 오전 방송이 굉장히 스펙타클. 금요일 날 오전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네. 내쪽 우리 시간대 보면. 스펙타클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글로벌 라이브. 그렇죠. 예. 쉽지 않은 시장 이번 주 굉장히 변곡점이 될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매일매일 우리 이항현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 챙겨 주실 겁니다. 기대는 하지 마라. 지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긴장. 하여튼 초긴장에 이번에 변곡점이 클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변동성이 목요일 날 올라가건 떨어지건 뭐 3% 위아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쓱 보니까 김프로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라이브 과연 어떤 스페셜한 MC분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